저는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재고 파악부터 해봐라. 제가 정리되지 않은 집에 10가지 공통점들을 한번 나열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물건이 꽉꽉 채워져 있더라. 사실 뭐 정리되지 않은 집들은 다 그런 공통점이 가지고 있겠죠. 자,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는 몇 개 정도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충분할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수치, 개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두는 것.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이냐, 통제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통제되지 못하는 또 통제할 수 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게 좋은데 얼마 정도 버리는 게 나에겐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할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숙제처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는요, 사실 꼭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돈 쓰게 하는 물건들입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꾸 쓰지 않아서 자꾸 돈이 새고 있어요. 나는 인식을 못하겠지만 뭐 정말 100원 주고 샀을 수도 있고 혹은 카메라처럼 1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물건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해보신 분들은요, 그 개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샀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떤 물건들은요, 아예 판매가 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통제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드리려면 물건과 돈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집에 내 물건은 과연 얼마짜리 물건이 있을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요, 재고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물건마다 얼마 정도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0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 때는 꽤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아까 팔리지 않아서 혹은 이거 가격을 매기기에 굉장히 애매해지는 물건들이죠. 저는 물건 정리의 핵심이 바로 이런 가치 떨어지는 물건들, 그 다음에 내가 물건들에 대한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고 쓰임이 없는 물건들부터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리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집 정리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면 한번 통제를 해보세요. 자, 통제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재고 파악하는 것이고, 재고 파악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돈 나가는 물건들,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는 것이고, 과연 몇 개가 있고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하나 보면 너무 과하게 있구나, 너무 많이 있고 너무 잘 쓰지 않고라는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깨달으면서 정리를 접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 어쩌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명료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자, 재고조사를 할 때 3가지 포인트를 접목시킨 걸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은 중요한 물건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건이에요. 내일 출근할 때 입을 옷일 수도 있고 들고 다니는 가방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사용기한이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물건마다 유통기한이 있고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100년, 1000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써 있고요. 약, 병원에서 받을 거거나 약국에서 사올 경우에도 거기 유통기한 또 소비기한이 써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조금 중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자주 쓰는 물건 위주로 하는 겁니다. 가끔 쓰는 물건들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은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훗날 뭔가 창업한다거나 혹은 내가 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책, 프린트물 같은 자료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쓸수록 좋고 볼수록 내가 뭔가 가치 있게 만들수록 좋기 때문에 사용 민도가 높은 물건 위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통제가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에 대한 개념에서 좀 오해될 수 있거나 혹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건 좀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정리를 한다 하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세상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버리기고요. 가장 쉬운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건 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핸드폰 하나면 오늘 주문한 게 내일 오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들은 당일날 배송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버리기는 어떻죠? 사는 시간보단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집안에 그 물건들이 오래 머물를수록 뭔가 애정이랑은 상관없이 사용 기한이 없고 그냥 방치된 기한이 오래될수록 그 물건들에 대해서 버림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버리려고 하기보다 일단 있는 것부터 쓰는 게 좋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몇 평 정도 되세요? 저는 부동산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세 같은 거는 가끔 검색을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용인이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평당 가격이 많이 높진 않지만 올랐네? 혹은 떨어졌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한 평당 가격을 보니까 오래전에 검색했을 때는 한 3천여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요 4천만 원이 넘는 집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평 정도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한 평당 4천만 원이면 어쩌면 4억짜리 집에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집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제가 봤던 집들은요. 평수는 다양하지만 놀라웠던 사실은 그 많은 평수, 그 넓은 평수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 물건이 쌓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물건들은요. 한 평짜리인데 그 물건에 한 개의 물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러닝머신 같은 거예요. 러닝머신 살 때 100여만 원 주고 사기도 하는데 그 물건을 한 4천만 원짜리 공간에다가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혹은 주말이라도 뭐 다이어트든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뛴다 그러면 충분히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도 있고 그 물건을 그 한 평에다가 보관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을 텐데 신기했던 건 그 러닝머신에다가 이불을 걸거나 빨래를 걸거나 그냥 쓰지 않는 가방을 걸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방치하며 사는 집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의 한 평당의 금액은 얼마죠? 그러면 전 러닝머신을 저기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분들이 월세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월세로 산다는 가정하에서 어쩌면 그 공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세를 검색하듯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각 공간마다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다 보면요. 다양하게 늘어나는 물건들이 있는데 제가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버리고 또 어떻게 버리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못 버리는 물건들 중에 1등하는 물건이 무엇이었냐면 추억의 물건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10대 때 혹은 유치원 다닐 때 처음 멋진 그림을 그린 거죠. 혹은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상장을 받은 거예요. 혹은 누군가에게 생일 혹은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물건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왜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이런 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추억의 물건이든 아까 옷이나 책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인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버리는 겁니다. 필요라는 것은 현재 쓰임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 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관심이 있어서 샀지만 지금은 뭘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면 그 물건은 관심이 떨어지는 물건이 되겠죠. 세 번째는 목적이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재했고 구입했고 생겨난 물건인데 이제는 그 물건을 쓸 일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행복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분이 넷플릭스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려라 라는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강력한 키워드인데요. 바로 설레임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건 바로 설레임과 비슷합니다. 물건을 보고 있으면 혹은 만지면 사용하면 기분이 뭔가 좋아져. 뭔가 느낌이 좋아. 이런 물건이라면 행복에 해당되는 물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이라면 설레이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옷장을 열고 책장을 열어서 서랍장을 열어서 설레이나? 설레이지 않나? 이걸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